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출신 듀얼리스트 화틱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유이왕 카드를 처음 접했는데요. 포켓몬 카드부터 디지몬 카드까지 다양하게 모았지만 실제로 게임을 해가면서 수집한 건 유이왕 카드가 처음이었죠. 아이들은 하나둘씩 유이왕 카드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고 새롭게 출시되는 부스터팩이 나오면 그날은 문방구 포화 상태였죠. 아침 조례 시간은 등굣길에 뽑은 카드 자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카드의 인기에 힘입어 자습 시간에는 유이왕 만화책을 읽었고 듀얼리스트 왕국편에서 페가사스가 사용한 투널드, 세크리파이스가 마법사의 지배자로 출시되었을 때 세크리파이스를 뽑은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담이 좀 길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유이왕입니다. 꾸준히 만화 연간 수익 탑5 안에 드는 이 엄청난 만화가 과거에 연재 중단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는 사실부터 현재의 근황까지 유이왕의 탄생과 현재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만화 유이왕은 1996년 소년 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작품입니다. 데스노트 작가의 만화 바쿠만 작중 대사로 당시 유이왕을 담당했던 편집자가 유이왕의 성공 덕분에 점프의 편집장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대사가 있는데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그만큼 유이왕의 성공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었죠. 관련 상품 하면 당연히 카드일 텐데 유이왕 카드는 세계적으로 300억 장가량 팔려 기네스에 등재될 정도의 인기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유이왕이 연재 초기에는 잘릴랑말랑했던 비인기 만화였는데요. 만화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유이왕이 처음부터 카드게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유이왕의 스토리는 저같이 친구도 없고 약한 한 소년이 우연히 이집트의 보물 천년 퍼즐을 맞추면서 시작되는데 주인공 유이에게 또 다른 인격이 생겨나 그 인격이 여러 게임에서 활약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소년 만화에서 이집트가 배경으로 나오고 어둠의 인격이 주인공인 작품은 흔치 않았는데요. 또 다른 인격은 어둠의 유이라고 불리는 시크한 캐릭터로 불가사리 대가리를 한 다크 히어로 느낌이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도도한 이미지와는 달리 초기에는 어둠의 오타쿠 이미지였습니다. 유이왕은 단편처럼 매회 한 가지 게임을 정해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요. 다마고치를 오마주한 디지털 패트군, 체스를 오마주한 몬스터 체스 등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에 작가의 아이디어를 더해 단편적인 재미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중심 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메인 소재가 부족했고 이 때문에 고정 팬층을 확보하지는 못했는데요. 큰 인기를 끌지 못한 유이왕은 결국 연재를 종료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매직 앤 위저드 편에서 매직 더 게더링 카드 게임을 오마주하고 이 편이 좋은 반응을 얻자 편집부는 유이왕을 카드 배틀물로 방향을 잡아 연재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선택으로 유이왕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천년 아이템을 가진 페가사스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인 카드 배틀로 돌입한 유이왕. 이때를 기점으로 유이왕 카드는 독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카드 배틀의 정확한 룰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배틀을 매직 앤 위저드 편에서만 사용할 단편적인 소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작가가 제대로 된 룰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듀얼리스트 왕국편을 보면 정확한 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듀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부터 유이왕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졌는데 흑화하는 개간지 주인공과 오지는 몬스터 디자인들, 친구들의 우정,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팬티를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유이왕이 흥행한 시기가 유이왕 듀얼 몬스터즈 애니메이션, 유이왕 DM이 방영됐을 때인데요. 만화책으로는 유이왕, 그리고 이 만화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게 토에이판과 DM이었습니다. 토에이판은 본격적으로 카드 배틀을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유이왕 제로라고도 불립니다. 그 후 카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한 게 유이왕 DM이죠. 유이왕 DM의 절정은 배틀시티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틀시티는 DM뿐만 아니라
이어질 유이왕 시리즈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지는데 애매했던 규칙이 익스퍼트 룰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변화로 재물 소환을 들 수 있는데요. 별 4개 이상의 일반 몬스터를 소환할 때는 반드시 필드에 존재하는 몬스터를 제물로 바치는 룰이 추가되었죠. 외에도 어색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되면서 사람들은 듀얼에 더 사실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카드의 등장. 신의 카드라는 소재는 멋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이왕의 세계관에도 딱 어울리는 것이었죠. 신의 카드는 배틀시티 이후 왕의 기억을 찾는 이야기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효과적이고 멋진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시티를 통해 다양한 테마의 덱과 카드들이 발매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컨셉의 테마 덱은 각 카드와 캐릭터들에게 아이덴티티를 심어줌으로써 유이왕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죠. 카드의 신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유이왕은 코믹스 기준 왕의 기억 편을 마지막으로 완결을 맺습니다. 제네레이션 넥스트. 다음 세대를 뜻하는 단어의 약자 GX를 따서 유이왕 GX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제넥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GX로 부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DM의 다음 세대를 이어받은 작품인데요. 1화의 제목부터 유이를 계승하는 자, 임을 보면 전작과의 연결성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작의 주인공들이 꾸준히 등장하기도 하고요. 시간대는 전작에서 10년가량 흐른 뒤로 듀얼 아카데미아라는 카드 배틀 학원이 생겨 이야기의 주 배경이 됩니다. 학원물이 된 만큼 초반에는 밝은 분위기로 하하호호 즐겁게 듀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인공의 성격도 180도 바뀌어서 열혈 바보 속성의 주다이가 등장합니다. 유이왕의 인기가 절정으로 치닫자 새로 유입된 10대 뉴비들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이죠. 하지만 전작과의 괴리감을 느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두운 불가사리 머리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새롭게 등장한 밝은 해파리 머리를 반기지 않았죠. 달라진 분위기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는 후속작이 되었지만 새로운 전개로 유이왕의 인기는 최정상이었습니다. 주인공 주다이는 극적인 연출이 가능한 이 히어로 덱을 사용했고 영웅들의 합체라는 설정을 잘 표현했죠. 초반에는 융합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연출이 호평을 얻었지만 후반에는 패턴이 일원화되면서 단조롭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장점으로는 주인공 덱이 현실적으로 승률이 높은 덱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 카드들이 많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실제 카드 게임의 밸런스는 전작과 비교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습니다. 당시 사이버 드래곤 같은 경우 거의 필수 카드였죠. GX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는 만조메가 아닐까 싶은데요. 방해꾼과 암드 드래곤을 사용하는 이 캐릭터는 신스틸러였습니다. 유이왕 GX가 그래도 캐릭터성은 전작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인기와 수익 모두 성공적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GX가 종영되고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방영됩니다. 하이브디즈의 세계관은 GX에서 수십 년 후의 이야기로 GX의 밝은 분위기에 대비되는 어두운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시청자들의 노화에 맞춰 성인 느낌의 어두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것 같습니다. 주인공 유세이는 DM의 유희와 흡사한 느낌으로 차가운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시크한 캐릭터입니다. 저는 처음 유세이를 보고 쿨한 미남 디자인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개머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이브디즈에서 전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라이딩 듀얼과 싱크로 소환이었는데요. 가만히 서 있는 듀얼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D휠이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듀얼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동안의 듀얼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 팬들의 큰 우려가 있었고 아 이제 망했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출력과 속도감이 좋았기 때문에 유이왕을 하이브디즈로 처음 접한 사람들은 멋있다고 느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기존 팬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호불호가 갈렸고요. 그런데 라이딩 듀얼의 문제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라이딩 듀얼이라는 소재를 현실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운동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듀얼할 순 없잖아요.
물론 듀얼 디스크도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듀얼 내용에는 지장이 없었던 반면 라이딩 듀얼은 획득한 스피드 카운터에 따라 듀얼의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당연히 현실에서 이짓거리하면 경찰에 잡혀가거나 뒤지겠죠.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과 실제 카드 게임 간의 이질감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싱크로 소환은 새롭게 도입된 몬스터 소환 방식이었습니다. 튜너 몬스터와 소재 몬스터를 싱크로해 싱크로 몬스터를 소환하는 것이었죠. 아이디어는 신선했지만 새로운 소환 방식을 낯설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싱크로 소환으로 빠르고 강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게 되면서 듀얼의 파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이전부터 특수 소환이 많아지면서 듀얼이 복잡해지고 있었는데 싱크로 소환까지 도입돼서 고인물 게임이 된 거죠. 5디즈만의 문제였다기보다 유이왕 카드 자체의 밸런스가 이미 깨지고 있었던 게 큽니다. 그래도 5디즈는 3D 도입과 싱크로 소환, 라이딩 듀얼 등 새로운 소재들을 사용했음에도 호평 속의 DM의 세계관을 마무리합니다. DM 세계관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방영된 애니메이션은 유이왕 JR이었습니다. X를 빼고 읽어야 맞는데 열정을 뜻하는 JR이 2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잭살이라고 부르거나 유이왕 작살이라고 불렀습니다. 5DJ의 라이딩 듀얼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심각하게 변한 설정에 호불호가 갈렸으며 애니 외적인 부분도 작살났습니다. 감독은 팬들의 비판에 보기 싫으면 그냥 보지 마라 라는 병신 같은 대응을 했고 무턱대고 JR이 최고라는 근자감 발언들을 해서 욕을 먹었는데 그 와중에 원작자 타카하시 카즈키가 직접 애니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라는 발언까지 함으로써 감독은 유이왕 욕바지가 되고 트위터를 탈퇴하죠. 게다가 엑시즈 소환이라는 새로운 소환 방법의 등장으로 그동안 과부하가 걸렸던 팬들의 뇌는 터져버리고 말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시청자들이 하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망가져온 밸런스에다 엑시즈 소환까지 DM의 담백하고 개성있던 게임 진행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죠. 주인공 유마의 경우 디자인이 좀 별로였는데 함께 나온 더블 주인공 아스트랄은 디자인과 캐릭터성 모두 좋았습니다. 유이와 어둠의 유이같이 더블 주인공을 사용함으로써 캐릭터성을 더 살리려고 한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JR은 성공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작품이며 기존의 팬들이 대량 이탈했습니다. 만 이어질 최악의 후속작 덕분에 재조명받기도 한 작품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제부터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유이왕 아크5의 차례인데요. 최악의 평가라고는 해도 분명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인만 재밌으면 땡이죠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리즈 내 최악의 애니메이션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애니메이션이 선제작, 후 설정의 과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오죽하면 제작 스태프마저 이에 대한 불평을 트위터에 게재하기도 했죠. 덕분에 초반에는 호평을 받던 캐릭터와 스토리가 후반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비중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결국 유이왕 아크5는 니코동 앙케이트 평가에서 매우 좋지 않았다 94.2%를 받으며 역대 최고, 아니 최악을 기록하죠. 초반은 괜찮았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완성도에 아크5는 대실패로 평가되어집니다. 애니와 카드 모두 흥행에 실패하고 현존하는 유이왕 마지막 시리즈로 넘어가는데 신작 유이왕 브레인즈 방영에 앞서 팬들은 전작의 여파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브레인즈는 VR 공간에서 변신 후 특수보드 D보드에 탑승해 듀얼하는 VR 듀얼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주인공이 나라라 슈퍼보드 마냥 D보드에 탑승한다는 소식에 팬들은 또 멘붕에 빠졌지만 방영 직후의 반응은 몰입도와 빠른 전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크5도 초반에는 호평이었다는 것을 볼 때 완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차 지켜봐야 할 듯 싶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유이왕 카드 앨범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유이왕 극장판 빛의 피라미드도 보러 갔었습니다. 그때 영화를 보면 카드를 한 장씩 증정했는데 그 속에 푸른 눈에 빈룡이 뜬 거 보고 진짜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바꿔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영화 시작 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트레이딩이나 듀얼을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혼모노 같긴 한데 돌아보면 그때만큼 재밌고 설렜던 적도 많이 없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유이왕 좋아하셨나요?